네, 간밤에 탄소 중립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35%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당은 오랜 기간 수기의 산물로 자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장 5개월간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는 통과 과정이었는데요. 이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산물 안건조정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발동이 되는데 의석 비율이 어떻든 간에 제1당 3명 그리고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3명 이렇게 반반으로 구성됩니다. 최대 90일 협의 가능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표결로 결론이 나면 바로 상임위 표결 직행인데요. 다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서 결론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탄소 중립법 관련 안건 조정위 이 알박기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기타 정당 및 이 무소속목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제1당인 민주당 3명을 합치면 사실상 4대 2가 되면서 이 안건조정위가 일사천리로 끝나버린 거죠. 윤 의원이 무소속이 된 게 법안 처리엔 이득이 된 셈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 조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야당의 방조 속에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서 짬짬이 기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네, 언론중재법 관련 안건 조정이 역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비제1당목 조정위원회에 포함되면서 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악용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 정당이 주요 쟁점 법안이 있는 상임위에 한때 자기 당 소속이었지만 탈당이나 제명된 무소속 의원을 포진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 이름을 올리면 이 안건조정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0일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법안도 나왔고 또 탈당, 제명된 제1당 출신 의원은 조정위원회에서 빼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이 과거 이력을 보면 크게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 첫 안건조정위 대상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이었는데요. 당시 새누리당이 간발의 차로 제1당 자리는 지켰지만 여소야되었죠. 그래서 이 상임위 전체의 머릿수로는 불리하니까 안건조정위를 요구하고 90일 동안 묶어두는데 이 제도를 썼습니다. 이 새누리당 소속 3명이 반대하면 표결이 성립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건데요. 이 과거사법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법에서도 시간을 버는데 이 제도를 활용했고 이를 심지어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조정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채택과 관련돼서 날치기 처리를 할 수가 없다. 합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다수의 일반 결정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꾀한다는 취지의 안건 조정이 각자 입맛에 따라서 때로는 강행 처리, 때로는 시간 끌기를 위한 맞는 키로 전락한 현실이 씁쓸하다는 지적입니다.